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들어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간헐적 네. 단식에 대해서 네. 리포트를 하셔서 그걸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그 네. 전에 잠깐 오늘 폐렴 얘기가 중국 폐렴 얘기가 나와서 그거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뭐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우리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핏 나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사스는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원인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좀 커트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근데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네, 중국 폐렴이 왜 그런 관심을 두느냐? 중국에서 폐렴 환자들이 늘 있죠. 폐렴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폐렴은 왜 세계적인 보건당국들이 관심을 갖느냐? 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거는 사실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열이 있고 네. 폐렴 증세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양측에 네. 이제 그 염증 소견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이러면 보통 병원에 가면 지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검사하면 진단 나와야 나오죠. 되는데 네. 지금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거 또 메르스나 뭐 예전에 2000년대 그렇죠. 초반에 사스나 이렇게처럼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전 세계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거든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중국 입장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뭐라고 했냐면 바이러스성 폐렴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바이러스 그 세균인지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게 우리가 폐렴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건지 아니면 곰팡이인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바이러스 폐렴 같아요.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라면 뭔지 나오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떠도는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사스, 메르스 뭐 이런 뭐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2시간이면 다 나와요. 결과가. 근데 지금 꽤 지났죠? 사실 중국 당국이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27명의 환자가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지금은 59명입니다. 현재. 네. 59명인데 27명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왜 12월 31일에 뒤늦게 발표했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2시간 그리고 또 아무리 늦어도 2, 3일이면 16가지 적어도 16가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나오는데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것은 사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조류독감 아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아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아니다. 4개가 아니다라는 것만 밝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자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잘 모르겠다. 중국이 조류독감 아니라고 해 독감 아니라고 했는데 독감 유전자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사스 검사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양상이 59명 중국 보건당국이 환자 수를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까지 59명이고 대부분 상인들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네. 후안이 이제 거기가 이제 해산물 시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수산시장처럼 해산물을 많이 팔지만 해산물만 파는 건 아니고 뱀이나 무슨 뭐 이런 뱀? 야생동물도 판대요. 제가 전통 시장이군요. 예. 근데 뱀이 이제 우리가 그 주목을 했던 건 저기 그 남미, 멕시코나 이런 데서 사는 뱀에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뱀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설치류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현재 중국은 4개의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리고 사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뭔 유전자 분석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환자 수로 보면 그렇게 커가는 건 아닌데 보이는데. 네. 여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수산물 접촉하지 마시고요. 만지지도 말고 드시지도 말고 우한시장에 수산물, 우한시장. 예. 그다음에 야생동물도 모르니까 뱀 혹시 뭐 가금류 이런 거 접촉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을 여행했다가 오셨을 때 2주 이내에 어떤 고열 증세가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당국 1339로 신고해 주시오. 1339요. 1339.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법 시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 주말에 리포트했던 저희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왜 갑자기 리포트를 새삼스럽게 하게 됐는지부터 여쭤볼 때 영어로 된 논문을 갖고 오셨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네.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6시간 동안만 먹고 네. 18시간 동안 굶자 네.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류 의학계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SBS 스페셜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면서 그쵸. 그때 대충 확 그게 굉장히 나왔었는데 많이 그때도 그럼 국산되고. 인정하지는 않는 단계였군요. 네, 사실 뭐 처음 나왔던 SBS의 그 끼니 반란에서 제일 네.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화제를 했는데 네. 실은 제가 1일 1식 리포트를 먼저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물론 저도 그 리포트를 한 거는 1일 1식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책, 그렇죠. 예. 먼저 소개된 거는 사실 원료가 있어요. 최초를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끼니 반란은 좀 한참 있다가 그걸 아주 붐업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죠. 했지만 네. 그래서 최초라고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류 의학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계도 끼니 반란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라 그 방송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네. 세계 미국에 있는 의학자들이 네. 좋은 다이어트 방법과 바람직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을 분류하는데 네. 좋은 다이어트법에 간헐적 단식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아, 나쁜 다이어트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보도했던 건 뭐냐면 NEJM이라고 이게 뭐냐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 미국 하버드 의대 그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하버드 쪽에 그러니까 네. 의학 저널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입니다. 이 야. 권위 있는 저널에서 처음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지껏은 주류 의학계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인정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이 논문이 언제 이번에 나왔죠? 처음 이게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됐습니다. 아 며칠 전이네요. 네. 26일이면. 근데 그렇죠? 예, 예, 디셈버 26일이고 맞아요. 12월 26일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정말 최근에 네. 나온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 뭐에 좋느냐? 네. 나의 복부 지방을 해소하는 데 좋고 네. 항노화 효과 있고 항노화. 항암 효과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 예, 저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 네. 보니까 한번 보게. 또 심해, 뉴 얘가. 야.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네. 저 방금 말씀하신 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복부 지방이 줄어든다.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효과들을 딱 보면 네. 있는데 여기서 체중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체중 감량. 체중 뭐 대부분 다 체중 때 네. 체중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상해요. 복부 지방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네. 체중 감소가 없느냐? 체중 감소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재형 기자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3개월, 6개월 했다. 네. 근데 체중 빠졌다. 이거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최소한 해서 2년. 그거예요? 최소한 2년. 2년.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살 뺀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살 빼기 전보다 더 살이 쪄요. 지나고 이걸- 나면, 예, 지나고 나면. 이걸 네. 우리가 살이 뺐다고 할 수 있냐? 지금 현대의학은 그것을 체중 감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이 빠진 상태라고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단기간에 2년을 뺐다. 이거는 인정을 그렇죠. 안 해주고 그렇죠. 몇 년 지난 뒤에도 그 몸무게가 유지되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2년을 두고 봤을 때 네. 6개월 뺀 사람은 보니까 더 쪄요. 더 찌면 이걸 우리가 좋은 다이어트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연구팀들이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그럼 왜 간헐적 단식이 저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느냐? 네. 저 이제 지금 그래프로 보이는 건데 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네. 에너지를 뭘로 사용하냐면 포도당으로 써요. 포도당. 포도당은 이제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이렇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하는 네. 건데 네. 공복 8시간부터는 네. 지방을 분해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안 먹으면 그렇죠. 안 먹으면 공복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간헐적 단식의 키는 공복 시간을 길게 하는 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부터 케톤을 이용하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24시간부터. 근데 24시간 이후는 의미가 없는 게 네. 왜냐면 저렇게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죽으니까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케톤은 늘어나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네네 바로. 예. 공복 시간을 대단히 8시간 이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중요하구나. 거구나. 예. 저러면 지방을 분해하는 케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케톤이 단순히 지방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네. 봤더니 이게 우리 몸의 여러 항산화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효과가 큰 게 뇌세포 보호에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에 걸리는. 예. 그래서 얘네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이 저자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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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들입니다. 네. 뭐냐면 이걸 잘만 활용해서 치매를 조기에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네. 것에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됐겠느냐? 봤더니 이제 이분들은 이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옛날 고대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네. 고대 인간들은 네. 먹을 게 늘 부족했어요. 네. 먹은 다음에 대부분 공복 시간이에요. 아, 먹을 게 그렇죠. 부족했으니까. 그럼 그 공복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생존에 유리하도록 항산화 반응을 마구마구 유도하는데 그때 지방을 분해하는 케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지금 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서 음식이 많아진 게 불과 그거 100년 얼마 안 전에, 돼. 그렇죠. 하루 세끼 먹은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인간의 네.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만 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만 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복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고 그 긴 공복 시간을 어떻게 내 몸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는 진화했던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공복 시간이 긴 거는 길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저자들이 분명히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면 제가 보도에도 활용했지만 대부분 그냥 살이 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살 빼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저기 제시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다음 예.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공복 시간을 길게 하자. 14시간 정도라는 것은 첫 달을 14시간 정도면 자는 시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죠. 자는 시간 포함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구호가 이게 힘들어지네요. 네. 과학적이지 않았구나. 네.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 근데 물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그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건 이제 너무 그다음에 이제 매일 여유 있는 분들 얘기. 농경 사회를 하고 아침부터 힘든 일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렇게 점차로 공복 시간을 늘리면서 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간헐적 단식을 하자.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나 효과가 이틀 있다는 정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게 이제 5대2 법인데 저게 5대2 간헐적 단식인데 저자들이 추천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넉 달째 가서 네. 18시간 공복하고 네. 이틀만 일주일에 이틀만 그리고 그 이틀도 칼로리를 500칼로리 정도만 먹자. 500칼로리. 그러니까 이틀만이에요.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네, 먹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월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화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이 정도. 네네네네. 그렇게 해야 내가 유리하지.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효과는 빠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못하고 대부분 이미 못하고 포기하죠. 중단하는 게 증명됐으니 그러면 살찌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관건은 간헐적 단식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오랫동안. 오랫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18시간이라고 따지면 얼핏 계산해 보면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12시간 다음 날 점심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죠. 되는 거 아니에요? 6시면은 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점심. 그럼 제가 궁금한 거 그렇죠. 6시 이후로 공복이라는 건 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아니 물은 되죠. 물은 괜찮아요. 칼로리가 있는 거. 칼로리가 있는 거니까 먹으면. 물만 돼요? 다른 거 조금 먹으면 되죠. 이 논문에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뭔가. 간헐적 단식이 이제 여기 저자들이 염려한 건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가 젊은 층과 중년층에 국한해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 노인층이나 소아연령층에서는 네네네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영양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연령층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나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함부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보장할 수 없다. 지금 네, 거기까지 그렇죠.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럼 여쭤보는 김에 그럼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 효과가 없다. 혹시 간헐적 단식 해봤어요? 네, 저기죠? 저는 해봤죠.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저도 해봤는데 살 빠지던데.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랑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연수 갔다 와서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한 게 뭐냐면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대부분 평소에 그렇게 사는데 안 빠지는데. 아, 형, 예. 아, 아, 영선 선 죄송합니다. 예.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 그렇게 직장에 지는데 지내세요. 안 빠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점심 저녁이 뭐 네. 다른가요?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 네. 그건 있죠. 저녁을 몇 시에 먹느냐는 좀 아, 다르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뭐 6시에 먹는 12시에 먹고 6시에 먹는다 네. 보면 저는 대충 공복 시간이 1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녁을 일찍 드시는 일찍 저녁을 예, 저녁을 뭐 일찍 저녁을 일찍 먹는다. 그러니까 네. 작년 미국에서는 회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저는 뭐냐면 저녁에 막 고기를 먹어야 되는 회식이 있다 뭐 그러면 점심을 거의 안 먹어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 이게 까먹을 뻔해. 8시 뉴스에 못 해가지고 제 서원됐던 건 아, 예, 예. 8시에 일단 볼 수 없었던. 젊은 층 중장년층에 국한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한 달은 매우 힘들다고 해요. 한 달은. 아, 첫 달은? 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힘들대요. 음. 이게 저자들이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달은 매우 힘들지만 그걸 조금 견뎌나가면 둘째 달부터는 조금 덜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체중 감량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공복 시간에 중요한 공복이 길었을 때의 중요함은 우리가 인정한 거다 현대의학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먹어서 체중 감량 효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복을 해야만 그러니까 배를 비워야만 우리 몸의 세포가 복원되는 능력은 현대의학이 인정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복의 중요함을 깨닫는 거는 되게 그렇겠다. 근데 공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지. 내가 일시적으로 살 빼겠다고 확 유지했다가 포기해버리면 도로아미탑이 되니까 그렇지 않게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자는 게 이 저자들의 제안입니다. 그렇죠. 아까 한 방법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 공복 때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분들이 아까 화나고 한 막 달, 불안하고 두 달. 익숙해지겠죠? 네, 공복이 실은 그래서 이 속 쓰리는 저자들이 분도 있을 제시한 것 같고. 연구에서도 첫 달에 머리카락 빠진다, 짜증난다 이런 연구들이 있다. 첫 달은 매우 그런 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저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네, 누구나 다 잘 버텨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첫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입니다. 일주일에 그렇죠. 하루만 14시간 정도면 뭐 할수 저녁 있을 것 8시, 같아요. 할수 8시 있을 것 먹고 같아요. 그다음에 네. 점심 12시에 먹고. 하고 점심과 저녁을 1000칼로리니까 좀 작게 먹는 거죠. 샐러드하고 뭐하고 밥 정도 먹으면 될 거예요. 하루만. 네. 하루. 그다음에 둘째 달은 이틀에 그렇게 하고 이틀만. 이틀을 좀 조금 시간 늘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요번에 나온 지난해죠? 12월 26일. 지난달에 나온 결과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달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저 방법은 연구팀이 고안한 게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 해봤던 것들인데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말로 풀어 쓴 거죠. 네. 네, 표에 있죠, 그렇죠? 표에 있네요. 네. 정확히 있네요. 네, 저희가 8시 뉴스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취재 파일은 쓰시나요? 근데 아. 지금 이것만 보셔도 갑자기 또 왜? 이것만 아니. 보셔도 충분히 다 아실 아,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지금 한번 뭐- 혹시 한번 저희 팔부채 그리고 보라고 왜냐면 말씀해 저희 주실 것 같아요. 뽀얀 거탑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팟캐스트 뽀얀 바로 해야 거탑에서는 돼요. 뽀얀 거탑에서 이걸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아, 집중적으로 그렇군요. 하면 예. 돼요. 자, 그럼 오늘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오늘 조동찬 의학 전문가 모시고 중국 역시. 폐렴 얘기,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얘기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예전부터 제야에서는 돌던 다이어트계의 강자였죠.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네, 달도 안 된 그렇죠. 시기에 논문이 나와서 조동찬 기자 그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그래도 나름대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에서 조동찬이 1시간 동안 설명해드린다 그러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